지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서울대 출신 엘리트이자 공중파 간판 아나운서로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김범수. 그의 이름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민감한 정치적 스캔들의 한복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등장했을 때 대중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깊은 의문에 빠졌다. 그가 특검팀의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것이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이기에 그의 이름이 이 거대한 의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 차갑고 삼엄한 특검 조사실의 문이 열리면서 우아한 전시회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막연한 친분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특검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를 주목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핵심적인 사내 이사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이들의 관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그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가 사내 이사로 처음 재직했던 기간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2차 작전이 벌어졌다고 지목한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방송인과 기획사 대표의 관계를 넘어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업적 동반자 관계였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가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다수의 전시회에서 사회를 보고 도슨트로 활약하며 문화계 동지 이미지를 쌓아온 것은 이들의 깊은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했을 수 있다. 특검팀이 그를 단순 참고인이 아닌 사건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을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검팀의 칼날은 더욱 깊숙하고 치명적인 곳을 향하고 있다.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소환은 그의 과거 경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의 방대한 주식 거래 내역을 샅샅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의 개인 증권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는 사건의 국면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그야말로 결정적 한방이었다. 의혹의 핵심은 이렇다.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 역할을 했거나 혹은 두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통정매매와 같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기법에 그의 계좌가 동원되었다는 정황은 그를 단순한 투자자에서 순식간에 사건의 공모자 혹은 방조자일 수 있다는 의혹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나는 그저 돈을 맡기고 투자를 부탁했을 뿐 주가 조작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그의 해명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아나운서가 자신의 계좌가 수십억 원대 금융 범죄에 연루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대중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사람의 진짜 관계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과연 그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들이 설계한 거대한 판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믿고 자신도 모르게 이름과 계좌를 빌려준 순진한 희생양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김 여사와의 특수한 사업적 관계를 바탕으로 내부 정보를 공유받아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적극적인 공모자였을까? 특검팀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만약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주가 조작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김건희 여사는 단순 전주를 넘어 사건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의 입에 대통령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특검이 권오수 전 회장까지 같은 날 소환해 대질 조사를 벌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신뢰의 아이콘이었던 한 방송인의 소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거대한 퍼즐을 맞출 핵심 조각으로 떠올랐다.
그의 조사실 안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스캔들의 종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인가. 온 국민의 시선이 삼엄한 특검의 문으로 향하고 있다. 두 사람은 쿠바나 컨텐츠에서 함께 일한 경력이 있으며 주식 거래 정보 공유 가능성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지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서울대 출신 엘리트이자 공중파 간판 아나운서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방송인 김범수. 그의 이름이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한복판에서 등장했을 때 대중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가 특검팀의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것이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이기에 그의 이름이 이 거대한 의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일까? 차갑고 삼엄한 특검 조사실의 문이 열리면서 우아한 전시회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두 사람의 인연은 쿠바나 컨텐츠라는 이름 아래 시작되고 또 깊어졌다. 외부적으로 김범수 전 아나운서는 김건희 대표가 기획한 전시의 품격을 높여주는 문화계 동지처럼 보였다. 그는 마크 로스코 전, 르 코르비제 전 등 쿠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굵직한 전시회에서 특유의 지적인 목소리로 사회를 보고 때로는 직접 도슨트로 나서며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의 존재는 전시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었고, 두 사람은 문화예술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완벽한 파트너십을 자랑하는 듯했다. 그러나 법인 등기부 등본이 드러낸 진실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문화적 교류를 넘어선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쿠바나 컨텐츠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경영상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내부 자금 흐름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위치다.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발생한다. 그가 사내이사로 처음 등재된 2011년 6월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2차 작전이 진행 중이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시점이다. 과연 그는 쿠바나 컨텐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명망을 빌려준 순수한 조력자였을까? 아니면 김건희 대표의 사업적 동반자로서 회사의 재무 상황과 김 대표의 개인적인 투자 활동까지 공유할 수 있는 깊은 관계였을까? 특검의 칼날은 바로 이 지점. 우아한 전시회 커튼 뒤에 가려진 두 사람의 진짜 관계를 향하고 있다. 특검팀의 칼날은 더욱 깊숙하고 치명적인 곳을 향하고 있다.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소환은 그의 과거 경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의 방대한 주식 거래 내역을 샅샅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의 개인 증권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는 사건의 국면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그야말로 결정적 한방이었다. 의혹의 핵심은 이렇다. 김범수 전 아나운서의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 역할을 했거나, 혹은 두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통정매매와 같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기법에 그의 계좌가 동원되었다는 정황은 그를 단순한 투자자에서 순식간에 사건의 공모자 혹은 방조자일 수 있다는 의혹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나는 그저 돈을 맡기고 투자를 부탁했을 뿐 주가 조작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그의 해명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아나운서가 자신의 계좌가 수십억 원대 금융 범죄에 연루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대중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의 지성과 경륜을 고려할 때 단순히 몰랐다는 해명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낳을 뿐이다. 특검은 그의 계좌에서 오고 간 자금의 출처와 흐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계좌는 과연 억울한 오명의 희생양인가, 아니면 범죄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교묘한 도구였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사람의 진짜 관계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과연 그는 권우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들이 설계한 거대한 판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믿고 자신도 모르게 이름과 계좌를 빌려준 순진한 희생양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김 여사와의 특수한 사업적 관계를 바탕으로 내부 정보를 공유받아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적극적인 공모자였을까? 특검팀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만약 김범수 전 아나운서가 주가 조작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김건희 여사는 단순 전주를 넘어 사건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의 입에 대통령실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특검이 권우수 전 회장까지 같은 날 소환해 대질 조사를 벌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신뢰의 아이콘이었던 한 방송인의 소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거대한 퍼즐을 맞출 핵심 조각으로 떠올랐다. 그의 조사실 안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스캔들의 종결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인가? 온 국민의 시선이 삼엄한 특검의 문으로 향하고 있다.